예, 자 먼저 시장에 대한 한 줄 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기태 기사님. 예, 실적보다는 정책에 휘둘리는 장세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중국 조선 해운 제재에 따라서 국내 조선사들 그리고 해운사들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 또 알래스카 LNG 관련돼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그동안 잊혀졌던 대왕고래 관련된 업종이 오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주말 동안 나왔던 뉴스죠. 마이크로소프트 대표가 결국에는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과잉 투자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IT 전기전자 반도체 업종이 조정을 보이면서 시장은 발빠른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피해갈 곳이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장의 모멘텀이 있는 차별적인 주식을 K 특산품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피부 미용, 화장품, 거기다가 식품, 미디어, 엔터, 그리고 조선 방산 쪽이 해당하는 업종에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체크해 주셨고 정태근 이사께서는 어디에 주목하시는지요? 네. 일단은 외국인의 수급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를 하자면은 일단은 먼저 외국인 매도 불구 강력한 종목 장세 이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지난주 목요일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현물 쪽도 마찬가지로 매도 전환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물론 외국인 매도 부담으로 해서 오늘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하락 출발하고 난 이후에 시가 부분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정말 안정적으로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어찌 보면 지수 대형주 장세라기보다는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2차전지가 시장을 지켜주고 있는데 아마 당분간은 시장이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게 되면서 좀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 좀 신중하게 봐야 한다 경고의 목소리를 주셨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 그 시장 안에 기회가 있다고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투자 포인트 구체적으로 받아보도록 하고요. 한민혁 부센터장께서는 어디에 주목하세요? 일단 시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야구의 구종 중에 하나는 변화구에 속지 말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 초부터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조선업종, 그다음에 방산주, 그다음에 엔터주 관련 업종들이 좀 시장에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장에서 좀 저점 구간에서 유통업종이나 철강 업종들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업종별로 키높이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미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 기조에 진입한 상황 속에서 이런 정책적인 큰 틀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업종별로 가격 변동이 나타나고 있겠지만은 이러한 부분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주 같은 경우는 조선업종이나 엔터, 그다음에 방산주에 대한 가격 조정 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일 금통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흔들릴 때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 마음이 심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고 기회를 발견하면서 저가 매수 가능한 섹터들 눈여겨보자 말씀 주셨고요. 반종민 소장께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좀 갑자기 튀어나온 그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발견 이슈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수젠텍과 랩지노믹스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그 진단 키트주의 경우에는 지금은 초반에 상승폭을 좀 어느 정도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분위기가 지속될지 여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슈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본다면은 단기적인 흐름들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했다라고 보도는 했지만은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 세포에 쉽게 침투하지 못한다라는 내용들도 좀 같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질병청 쪽에서도 뭐 사람이 감염됐을 때 상황을 설명하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 보니까 지금은 가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따른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변동폭을 좀 확대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점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차익 실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신규 접근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 새로운 바이러스, 이 코로나의 발견 소식으로 인해서 일단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 쇼크 때 움직였었던 뭐 진단 키트나 백신 주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사실 매크로 환경상 또 도움되는 이슈는 아닙니다. 이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잠시 후에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제 투자 전략으로 녹여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 다녀오겠습니다. 류홍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미증시 연동 때문에 부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월요일 오후장입니다. 양시장 오후 들어서도 이렇다 할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또 어떤 테마 업종들이 상승폭을 켜내고 있는지 시장 전광판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실적 테마 상위에서는 전기차와 철강, K푸드 순이고요. 장기 테마에서는 액침냉각과 진단키트, 엠폭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또 단기 테마에서는 마리화나와 정치 테마주들이 상위단에 보이고요. 업종 상위에서는 해운과 건설기계, 2차전지 순으로 상위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운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의 해양, 물류, 조선 산업의 장악력을 고려해 중국전사와 중국산 선박 관련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국내 해운 물류주들의 반사이익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주들 나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MM이 9%대, 또 흥하해운이 5%, 현대글로비스도 4% 상승 중입니다. 네, 이어서 액침냉각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인공지능 그래픽 처리 장치 블랙웰의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한국에서 공급받기 위해 파트너를 물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액침냉각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주로 자동차용 냉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삼성 공조의 상승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고 워트나 GST, KN솔도 6%, 8%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또다시 이번에는 박쥐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바이러스는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동일하게 인간 수용체를 통해 침투할 수 있어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할 위험이 있다는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한 소식에 코로나19 관련주, 특히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고점 대비 상승폭을 많이 축소하긴 했지만 수젠텍과 진원생명과 랩지노믹스가 두 자릿수 강세입니다. 이게 미중 갈등 수혜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오후장에도 이렇다 할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등 미 반도체 업종 약세, 특히나 국내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약세가 지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해운 조선주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브리핑 해드린 것처럼 미국이 중국 조선업 견제를 준비하고 있고 좀 예고하는 법안 기준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강하다 이런 생각 지울 수는 없습니다. 뭐 이것이 그대로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시장에서는 해운과 조선업종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가 가능한 건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기태 기사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인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대표적으로 HMM이라든가 흥하해운, 페노션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뭐 트럼프의 협상 법칙을 다들 아시겠지만 협박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협상을 한다라는 내용들은 당선 이후서부터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이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주말 동안에 고민해 봤을 때 결국에는 알리바바, 테무의 시장 장악력이 이커머스 쪽에서 커졌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때 나왔던 게 티켓몬스터, 그러니까 티몬의 부도 사태가 있었고 소상공인의 피해가 국내에서는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또 이와 관련해서 아마존 살리기가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석이 또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이커머스가 이제 결국에 물동량이 관세로 인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전개되지 않나. 화살은 그쪽을 향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수혜 국가들로 봤을 때 베트남이나 인도 뭐 확장돼서 해석하면 우리나라, 일본까지 수혜 국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협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협상의 카드에서 미국이 또 다른 것을 얻어낸다라고 하면 요번에 급등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은 특기죠. 처음에 강하게 이제 큰 이슈로 시장 이목을 시킨 다음에 이후에도 물밑 협상을 하는 그런 방향이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 저희도 계속해서 보도해 드릴 거고요. 지금 시장을 일단 추산하고 있는 그 중국 선사에 대한 피해액을 최대치로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해운주의 차익 실현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고 계십니다. 오늘 조선주의 반등을 또 의미 부여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는데 사실은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요 며칠 동안 조정이 깊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오히려 조선 사이클에 이상이 없다면 이 조정 구간에서 눌림목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 물음을 던지고 계셔서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사님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이기태 기사님, 예. 조선주요. 예. 계속해서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조선해운에 대한 철퇴를 내린 것에 대해서 향후에 이제 오늘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HMM 이후에도 하나오션이라든가 다른 종목들이 올라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이 특이하게 더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엇갈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냐라고 하면 알래스카 LNG 관련된 부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보다는 삼성중공업과 같이 하는 가스 관련돼서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등이 같이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지기 때문에 대가스의 시대에 맞는 그러한 종목이 선별적으로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순환매 관점에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조선주까지 좀 먼저 체크 받아봤고요. 2차 전지 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섹터 하나만 꼽자면 그 상단에 2차 전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일정상으로는 인터 배터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료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반등 추세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정태균 이사께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전보다는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리고 이전보다는 어떤 투자 심리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추세적인 상승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전보다 좀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 관세 우리가 어쨌든 부분들이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것들인데 생각보다 그 관세된 우려감들이 빠르게 좀 해소가 되게 되면서 반도체한지 2차 전지였던 투자 심리가 나쁘지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업황이겠죠. 어쨌든 전기차 캐즘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캐즘을 돌파하기 위해서 돌파구가 좀 마련이 되고 있다는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이번 인터배터리 2025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된다면은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태양광 전기차 앱테라 모터스 공급 계획도 밝혔고요. 그리고 ESS 배터리 그리고 로봇에 탑재될 소형 배터리셀. 그동안 우리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만 공급을 하다 보니까 2차 전지만 전기차에만 계속 집중을 했었는데 어쨌든 매출자 다변화를 좀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SL 같은 경우도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현황을 소개할 예정인데 전고체 배터리가 많아지게 개발이 완료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또 적용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봅니다. 결국 이 전기차 캐즘은 수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처 다변화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 캐즘을 좀 돌파하지 않을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왜 아직까지 추적 상승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시장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어쨌든 지수 대형주 장세라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이슈 중심의 테마 장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공매도 재개를 기점으로 해서 중성주 장세에서 대형주 좀 전환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때 가서는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지금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다만 이제 숫자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찍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추세 반등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2차 전지 진단을 해주셨고요. 다음 변압기입니다.
변압기의 낙폭이 오늘 유독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이 한 6%, 5%대 조정이고 효성중공업도 5% 하락. 장 초반보다 낙폭은 조금 만회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실적이나 수출 데이터 잘 나오고 미국에서 그 PPI 지수도 관련 변압기 지수도 굉장히 강한데 왜 유독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건지 진단받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 주십시오. 예, 오늘은 변압기 관련주들이 좀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력 설비에 대한 수출 호조세로 주가 상승이 좀 가파르게 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의 전력 수요에 대한 급증을 대비한 증설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증설이 올해 하반기부터 2027년도까지 증설이 완료됨에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세가 좀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 올해 들어서 수주에 대한 공급 계약에 대한 그런 이슈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다소 좀 부족한 상황 속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난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일단 전력 설비주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에 노후화된 전력 설비에 대한 교체 수요 도래에 따른 그런 수요 증가에 따른 투자 포인트가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에 대한 필요성에 이에서 증설로 이어지는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시장 우려가 좀 반영이 되면서 가격 조정은 나타나고 있겠지만은 지금 LS 일렉이나 현대 일렉트릭 증설이 완료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증설에 대한 모멘텀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좀 매수해도 뭐 수익을 단기간에 내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장기적인 성장성 관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좋아할까요? 일단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부산 증설이 올해 10월에 좀 완공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도 지금 증설이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설 모멘텀이 조금 현대 일렉트릭보다 좀 앞당겨서 좀 완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더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하셨습니다. 조정을 받는다면 변압기는 매수 의견, 그중에서 탑픽은 LS 일렉트릭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신종 코로나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한알령 슈에주의 악재가 될 것인가? 사실은 이게 사람에게 아직 발견은 안 됐습니다만 이게 과거에 이제 악몽이 있기 때문에 이 콘서트 같은 매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시장은 좀 걱정의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반종민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세계적 대유행이 되지 말아야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아직까지 뭐 수치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그 코로나19나 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결국 지금 테마로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또 추후에는 여기에 따른 내용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실제 이게 지금 확산이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를 판단하기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신종 코로나 이게 이슈가 부각을 받는다 한다면은 오히려 엔터 산업이든 다른 산업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침체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담감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내용들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렇게 까지는 나오진 않을 것 같아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체크를 하고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 시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다만 문화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지금 딱 한한령을 부여했다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제 공연까지 이루어지는지 이거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3사 엔터 4사에서 실제 중국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다면 그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내용들까지는 지금 계속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만약 다시 부각되고 일부 실체가 확인된다 한다면은 오히려 엔터 쪽에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콘텐츠까지 같이 좀 연결되면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코로나 이쪽보다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반영될 수 있겠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화장품의 경우에도 지금은 주가가 오히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계속 좀 조정을 받거나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좀 억지로 찍어 누른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하락폭을 좀 어느 정도 막는다 한다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화장품주도 좀 유효하니까 이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엔터와 콘텐츠 그리고 화장품의 경우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모아가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이슈로 흔들린다면 엔터와 화장품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슈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박쥐 코로나가 발견되면서 지금 시장에 공포감이 좀 조성되고 있죠.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 올라가면서 우리 환율도 약세 흐름, 원화의 상대적인 약세 덕분에 환율은 안정세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식시장 매크로 관점에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인간의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만약에 해소된다면 지금 흐름과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고요. 자, 수급 특징주 보고 오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양주체가 양시장을 매도하면서 지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담은 종목들 함께 알아보시죠. 우선 지난주 수요일부터 계속된 2차 전지 상승세는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종목이 3개나 매수 상위에 들면서 이 매수 상위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우선 삼성 SDI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은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기관은 에코프로 머티를 함께 담았습니다. 특히 기관의 2차 전지에 대한 매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기관은 동반 매수한 이 세 종목을 수요일부터 4거래일간 꾸준히 담고 있습니다. 수급별로도 살펴보시죠. 외국인은 삼성전자 담았고요. 네이버 그리고 HMM 담았습니다. 특히 해운주 HMM은 외국인은 4거래일째 계속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상사주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담았는데요. 뒤이어 투자 전략에서 자세히 들어보시죠. 또 조선주, 삼성중공업, HD 현대미포까지 담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함께 담은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휴젤과 고영을 함께 담은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고영을 쉬어갈 때도 담더니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담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고영은 장중 3%대 하락하면서 오늘도 차익 실현이 계속되나 했지만 장중 상승 전환하면서 4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고요. 금요일에 보토스 훈풍에 강하게 상승했던 휴젤도 오늘 양주체가 담았는데요. 지금 주가는 0.16% 보합권으로 쉬어가고 있습니다. 수급별로 살펴보면 외국인은 동신건설, 삼천당 제약 그리고 BHI 담았고요. 기관은 실리콘2, 대주전자재료 YC를 담았는데요. 지난주에 기관이 전고체 관련주로 선택한 종목이 레이크 머티리얼즈였는데 오늘은 대주전자 재료를 담은 점이 차이점입니다. 대주전자재료 살펴보니 기관의 연속적인 매수도 계속 잡혔는데요. 2월 들어 3거래일 빼고 기관은 계속 담았고요. 특히 지난 6거래일간은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대주전자재료는 6%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예, 코스피 수급 특징주 먼저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겠습니다. 상사기업인데 뭐 2차 전지, 철강 뭐 이런 내용도 같이 묻어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관이 연속해서 4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갑니다. 장 초반에 사실 외국인도 샀었는데 지금은 매도로 돌아서기는 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굉장히 무섭게 달리거든요. 11%의 급등. 그 급등의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예, 최근에 관련된 사업 부분별로 상당히 양호한 센치 개선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셨다시피 2차 전지 관련돼서도 바닥을 잡아나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전 주말에 나왔던 알래스카 LNG 관련돼서 LNG 개발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주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관련돼서 드릴십 관련된 특수선을 주로 개발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하나오션보다 강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방산하고 조선이 겹쳐 있다라고 하면 삼성중공업은 조선과 LNG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 내에서도 향후에 센치 개선이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 외에도 한국가스공사라든가 관광업체들이 보다 반등이 좀 강한 것을 봤을 때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있었던 LNG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을 좀 모색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내부적인 이슈들 좀 체크해 주셨습니다. 포스코 인터를 필두로 해서 최근 포스코 그룹주의 매수세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향후 전망은요? 예, 뭐 추세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올라갔던 그러한 그 IRA 법안에 관한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이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되었던 밸류체인들이 결국엔 반등을 좀 보이면서 소외됐던 투자자들의 투심을 회복하는 그런 매기차가 좀 됐는데요. LG에너지 솔루션의 수주 소식과 결국에는 눌려있던 투심이 회복되고 거기에 포스코인터 같은 경우는 LNG 관련된 호재도 겹치면서 시장에서 그동안 매물대를 다 소화해 나가는 모습이 좀 더 보유 관점으로 지켜보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긍정평가 체크해 봤습니다. 다음 이어서 코스닥 수급 특징주 실리콘2 가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한알령 해제 관련해서 투자 전략 들어볼 때 반종민 소장께서 화장품주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 의견 주셨는데 이것이 그 답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급등을 하면서 7%, 8%대 급등하면서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돌파하고 있습니다. 정태근 이사께서는 실리콘2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실리콘2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부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게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루고 있는 실리콘2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가 회복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은 뭐 투자 유치를 받게 되면서 이제 북미 쪽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중동, 동남아 이쪽으로 물류 창고를 확대하게 되면서 유통망을 확대해 나간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앞으로 좋아질 거란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 상승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 화장품 투자 심리를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좀 숙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 그 3분기 실적 발표하는 날 주가가 20%까지 급락이 있었거든요. 이게 결국 실적 이 이슈 때문에 좀 급락이 했는데 영업이익이 462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80% 성장을 했지만은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시장 예상치보다 20억밖에 하회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 20억 때문에 20%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지금 기대감은 있지만은 결국 중요한 건 작년 3분기에 있었던 그 실적 우려감을 완전하게 해소를 시킬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작년 이제 3분기부터 보게 되면 실적 예상치가 400억 정도로 좀 정체되는 현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타개가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어쨌든 최근에 그 화장품 섹터였던 투자 심리 호전이란지 그리고 투자 유치란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반등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 반등폭이 45,000원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45,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까지 해소를 시킨다라면은 아마 신고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주가 전망해 주셨습니다. 실리콘2까지 체크해 봤고요. 오후장 유망주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앞서서 저희가 조선 이야기를 했는데 조선주 한 분이 가지고 오셨네요. 삼성중공업. 순수 조선사죠. 다른 쪽은 이제 방산 같이 하고 있는데 삼성중공업만 조선만 하고 있습니다. 한민혁 부센터장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예, 일단 뭐 오늘 나온 대로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에 따른 조선사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미국이 LNG에 대한 수출을 허가하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삼성중공업에 대한 LNG선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FLNG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있습니다. 올해 98억 달러 정도 수주 목표를 설정했는데 작년에 FLNG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60% 이상을 삼성중공업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한 기를 수주하게 되면 25억 달러 수주 사이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올해 이런 부분 쪽으로 집중화된다면은 삼성중공업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선에 이어서 해운사도 가지고 오셨네요. 반종민 소장께서 흥하해운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뭐 HMM도 괜찮긴 하지만 흥하해운이 뭐 전통적인 테마로서 많이 부각되는 기업이긴 합니다. 그리고 해운주의 경우에는 미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도 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 7월처럼 막 운임지수가 뭐 크게 오르거나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승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센티멘탈 측면으로는 접근이 가능하고 만약에 접근하게 된다면 2,200원에서 2,300원까지만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자, 원택 가지고 오셨네요. 미용 쪽이죠? 이기택 이사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들어서 피부 미용 관련된 의료기기의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데 그 트렌드 중심에 모노폴라 아레프라라는 게 있습니다. 비침습 피부 미용 기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원택이 거기에 올리지오라는 장비를 갖고 있어서 올해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작년에 실적 예상치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걸 미스하면서 결국엔 주가의 조정이 큰 폭으로 나타났고 15,000원 하던 주식이 5,000원도 깨고 내려간 그러한 모습을 작년에 계속해서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25년도에는 국내 내수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실적 개선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이유가 1월달, 2월달 내수 쪽을 보면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태국을 필두로 해서 점차적으로 수출 확대가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3월달 정도 기저효과가 좀 작년 1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확인되면 올해 주가 퍼포먼스는 하반기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 종목 열겠습니다. 마녀공장입니다. 앞서서 정태근 이사께서 수급 특징주 때 실리콘2 좋다고 하시긴 했는데 마녀공장이 화장품에서 더 좋은가 봐요. 체크 포인트요. 네, 실리콘투에서 이제 화장품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녀공장은 이제 미국 현지 오프라인 쪽을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20일 날 타깃 쪽으로 입점을 하게 되면서 또 유통망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타깃 같은 경우는 소비자 접점이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아마 매출 효과가 좀 빨리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망 확대를 통한 실적 성장 기대 요거를 포커스로 그리고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종목 모두 체크해봤습니다. 네 분간 여기에서 인사드려야겠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